혹시 오늘 아침도 빠뜨릴세라 약봉지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혈압약, 혈당약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리고 밤이면 잠들기 어려워 뒤척이며 새벽을 맞이하곤 하시나요? 아침마다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하루를 버티는 시간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깨는 늘 뻐근하고 무릎은 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며 속은 자주 더부룩하고 기운마저 쉽게 빠져나가는 느낌이라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그래 내 얘기야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불편함, 개별적인 증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원인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해답이 너무도 가까운 곳, 주방 한쪽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유리병 속 평범해 보이는 식초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이며 60세 이후엔 건강의 지혜를 많은 분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단 하나의 진실은 약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첫걸음이 식초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식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넘어 실제 논문과 임상 사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건강 가이드를 담고 있습니다. 단 10분, 그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신다면 식초 한 스푼이 어떻게 건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혈당 조절입니다. 특히 혈당 수치를 늘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할 내용입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아침 공복 혈당 수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된다고 말씀하시곤 하죠. 식사는 조심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지만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식사 2분 전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보다 무려 25-30% 낮게 측정되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실험입니다. 핵심은 식초 속에 포함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며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낮추어 췌장이 지나치게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몸속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게 해줍니다. 몸이 급격한 변화 없이 천천히 반응하게 되면 그만큼 전신의 부담도 줄어들고 오히려 회복과 유지가 쉬워지게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들 속에는 이 작고 평범한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가지의 효능과 식초 섭취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70세 남성 환자분은 공복 혈당이 항상 105, 160 사이를 오르내렸고 식후에는 기운이 빠져 눕지 않으면 일상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는 흐릿하고 몸은 늘 무거워졌으며 자연스레 마음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습관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 5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셔보라고요. 처음엔 신맛에 고개를 젖히시더니 열흘쯤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 공복 혈당 수치는 125로 안정되었고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식초물을 꾸준히 챙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 1-2스푼 물에 충분히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이라면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하며 공복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하며 절대 식초 원액을 직접 마셔서는 안 됩니다.
산성이 강한 식초는 위 점막을 자극하고 치아에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병이 아니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주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식초 한 병, 그 안에 담긴 건강의 실마리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주제는 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혈압계를 곁에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치가 140을 넘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밤잠조차 편히 이루지 못하는 날도 생기곤 합니다. 혈압이라는 존재는 단 하나의 숫자로 사람의 기분을 뒤흔드는 존재입니다. 보통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동물 실험에선 놀라운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식초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조미료로 여겨주던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스푼의 힘이 우리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에게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 동시에 혈중 지질 수치의 균형이 회복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단순히 산미를 더하는 성분이 아니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조절하며 혈중 LDL 수치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작용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혈관벽에 끈적하게 들러붙는 찌꺼기 같은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혈관이 다시 유연함을 되찾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뇌로 가는 산소도 심장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도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피로감이나 숨참 같은 작은 증상에서부터 나중엔 심각한 질환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진료실을 찾았던 한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는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셨지만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력도 있다 보니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엔 조금 이른 시점이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의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과 식초를 활용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그분은 식사 전 따뜻한 물에 식초를 섞어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석 달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놀랍도록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하셨습니다. 그냥 물 한 컵이었을 뿐인데 제 건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 한 컵,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막히려던 혈관을 다시 열고 건강이라는 긴 여정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식초는 특효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동맥경화라는 이름이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는 지금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소한 변화입니다. 고요하지만 강력한 작용, 그것이 바로 식초가 가진 힘입니다. 능 수치가 서서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피로감이 쉽게 몰려오고 소화가 더뎌지며 때로는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등의 전신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그 회복력을 도와줄 수 있는 자연의 성분이 존재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세트산은 간에서의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과잉으로 축적된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덕분에 식초는 단순히 위나 장을 위한 식품이 아닌 간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중년 남성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을 처음 발견한 후
큰 충격을 받고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음주 습관이 없는 편이었고 특별히 간에 나쁜 식생활도 없다고 느끼셨지만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었죠. 저는 그분께 식이요법과 함께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마시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약 석 달이 지난 후 간 수치는 이전보다 안정된 수치로 내려갔고 피로감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기적이 아닌 일상 속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간이 우리 몸속 해독과 재생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조용히 돌보는 습관은 곧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됩니다. 매일 한 컵의 식초물이 몸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간에게 작지만 강한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침묵 속에 숨은 장기, 간. 그 간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성분 한 분은 식사만 하고 나면 속이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외출도 꺼리게 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문제겠거니 하며 위산 억제제만 복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가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셨죠. 저는 그분께 소화제 대신 저녁 식사 후 미지근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요즘은 식사가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밤에 속이 편하니까 잠도 더 잘 와요 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위장은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고 그에 따라 음식물 분해가 느려지면서 위장 내에서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배로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식초는 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전반적인 소화 흐름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의 식초 습관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해 줌으로써 식후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빈속이 아닌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섭취해야 하며 지나치게 농도가 진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일상이 편해지고 식사 후의 답답함이 사라지면 삶의 리듬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식초 한 스푼이 단지 입안을 시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자연의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은 식사량이 많지 않음에도 항상 속이 답답하고 불어오르는 느낌 때문에 외출조차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가스 문제로 인해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며 하루하루가 불편하다고 털어놓으셨죠. 저는 그분께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를 소량 넣어 마시는 것을 권했고 식단도 날 것보다는 가볍게 익힌 채소 위주로 구성해보자고 안내드렸습니다. 2주 후 다시 만난 그녀는 이전과 전혀 다른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소화제가 없어도 너무 편하고 식사 시간이 기다려져요. 라는 짧은 한마디에 그간 겪었던 속 불편함과 심리적 위축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니까요. 다만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식초를 무심코 마셨다가는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식초를 충분히 희석하고 식사 중간에 천천히 마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 한두 스푼 이하의 소량부터 시작해 몸이 서서히 익숙해지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초 원액을 공복에 마시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강한 산성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특효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습관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야 진짜 효능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지면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가고 삶의 리듬까지도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의 속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속 정수기, 신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섭취하는 음식, 약물, 심지어 몸속의 노폐물까지 걸러주는 중요한 정화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정수기의 필터가 고장나면 오염된 물이 되어버리듯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장의 정화 능력은 서서히 저하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요산 수치 역시 경계를 넘나들며 어느 날 문득 만성 신장질환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식초에 함유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소변을 약산성 상태로 유지해 주어 결석이 생기는 환경을 억제하고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장 건강은 곧 혈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구연산의 작용은 이중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담은 줄이고 순환은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장기적인 신장 보호에 자연스러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의 식초 습관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축적되는 속도를 늦추고 이미 쌓인 내장 지방이 서서히 줄어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대신 천천히 사용하도록 유도됩니다. 이는 결국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중년 이후의 체형 관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배가 나와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는 바지가 많다며 늘 불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큰 운동을 하기엔 무릎이 불편하고 식단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하루 2번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별다른 다이어트를 병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주 후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어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저 역시 놀랐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무리한 절식이나 고강도 운동 없이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로 작용합니다. 물론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식초는 체내의 혈당 흐름을 조절해주고 식욕을 자연스럽게 다스리며 신진대사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매일 하루 2번,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습관이 어느 순간 체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뱃살이 사라지는 과정은 더 이상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참고 바지 단추를 채우는 일이 아닌 스스로의 몸에 여유와 여운을 주는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식초 한 스푼이 건네는 손길,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때 식초를 함께 곁들이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초를 소량 곁들인 국이나 반찬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뼈 건강검진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사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게 인상 깊었던 67세 여성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특별히 큰 질환이 있던 건 아니지만 검진 결과에서 골밀도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소견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죠. 저는 복잡한 보충제를 권하기보다는 매 끼니에 식초 한 스푼을 음식에 곁들이는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분은 꾸준히 실천하셨고 6개월 뒤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된 수치를 보이며 자신감도 되찾으셨습니다. 물론 식초만으로 뼈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작고 단단한 첫걸음이 되어줍니다. 칼슘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건 흡수력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식초는 그분을 여는 조용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식초물 한 잔 혹은 반찬에 가볍게 뿌리는 한 방울. 그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몸속 뼈를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뼈는 스스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단단함을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식초로 뼈의 침묵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도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때문에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피부 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해온 분들 중엔 어느 날 문득 요즘 피부가 맑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기미와 잡티로 고민하셨고 피부가 늘 칙칙하다며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저는 식단의 일부로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드셔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물론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을 먼저 정화하는 습관이 더 깊은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드렸죠. 그분은 석 달 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화장 안 해도 거울 보는 게 괜찮아졌어요. 물론 잡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어둡고 거칠었던 톤이 서서히 부드러워졌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사과 식초는 마치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길을 닦아주는 청소과도 같습니다. 꾸준히 마시며 몸속 환경을 정돈해주면 그 변화는 피부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기미와 노화로 인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거울 속 얼굴이 오늘따라 더 어둡게 느껴진다면 겉이 아닌 속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한 스푼의 식초가 당신의 피부에 다시 빛을 불어넣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단 한 스푼의 습관.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 온 자연의 회복제였습니다. 식사 전후 따뜻한 물에 한 스푼만 녹여 천천히 음미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피로를 덜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간과 장, 피부와 뼈 건강까지 살뜰히 돌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속이 예민하신 분이라면 공복은 피하고 편안한 시간대에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매일의 반복입니다. 하루 한 번, 꾸준한 선택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작은 실천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조용하지만 깊은 지혜, 그리고 삶의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